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윈TV 위주뉴스입니다. 90일간 관세 일시 중단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으나 백악관은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0일간 관세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백악관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7일 CNBC를 인용한 일부 외신들은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NEC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 90일간 관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CNBC는 해당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으며 포렉스 라이브 등은 출처가 불확실하다며 보도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백악관 신속 대응팀은 해시 위원장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 유예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 역시 해당 보도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못 박았습니다. 관세 유예 검토설이 처음 보도되자 뉴욕 증시는 급락세를 멈추고 반등했으나 백악관의 부인 발표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시장은 혼란스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모든 국가에 최소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25% 등 특정 국가에는 별도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본관세는 지난 5일부터, 개별 상호관세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오하이오주 고등학교의 직원이 남편 청부살인을 학생을 통해 사주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성구 기자가 전합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고등학교 직원이 남편을 살해해달라며 학생에게 돈을 제한한 혐의로 중범죄 공모죄로 기소됐습니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위치한 어반 스칼라스 아카데미에서 근무하던 스테파니 드미트리우스는 지난 3월 26일 한 학생에게 접근해 남편을 살해해주면 $2,000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진술서에 따르면 드미트리우스는 해당 학생에게 $250를 계약금으로 건네고 남편이 재택근무를 한다는 점과 집에 혼자 있을 시간대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 총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묻는 학생의 질문에 이웃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한 내용도 학생과의 통화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이 확인된 직후 드미트리우스를 즉각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대변인은 사건이 확인되자마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며 관련 당국과 전면적으로 협력 중이며 학교의 사명과 가치에 따라 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학생의 어머니가 두 사람 간의 메시지를 발견한 후 자녀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해당 학생은 미성년자로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어떤 범죄 혐의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는 해당 학생과 가족에게 상담 및 관련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치권은 21대 대통령 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탄핵으로 즉시 직을 상실함에 따라 정치권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6월 3일 이전 대선이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준비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법정 마감일인 6월 3일을 대선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14일까지 선거일을 공식 확정해야 합니다. 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될 경우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선고 직후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 등록을 개시했으며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고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외투표 자격은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유권자는 국외 부재자로 주민등록이 없는 국민은 재외선거인으로 각각 구분해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마감은 대선일 40일 전까지이나 정확한 일정은 선거일 확정 이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당별 등록 후보 마감은 선거일 23일 전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선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중국 주재 미국 정부기관 직원들에게 중국인과 전면적인 사교 금지 정책이 내려졌습니다. 전성구 기자가 전합니다.
중국 주재 미국 정부기관 직원들에게 중국인과 연애, 성관계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AP통신 등이 3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 베이징 대사관을 비롯해 광저우, 상하이, 선양, 우한의 영사관과 홍콩, 마카오 영사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정규 직원뿐만 아니라 보안 인가를 받은 계약직 직원도 포함됩니다. 이는 니콜라스 번스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지난 1월 퇴임하기 직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들은 일부 미 정부 기관이 이와 유사한 제안을 둔 적은 있으나 이렇게 전면적인 사교 금지 정책을 도입한 것은 냉전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존에도 중국 주재 미국 정부 기관은 중국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대놓고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중 무역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의 중국에 대한 불신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이 정책은 공식 발표 없이 구두 및 통신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한 직원은 중국에서 즉시 철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전에 중국인과 관계를 맺어온 직원의 경우 따로 예외 신청을 해야 하나 신청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전 미국 중앙정보국 CIA 분석가 피터 매티스는 과거 중국 정보기관이 미국 외교관을 꿰어낸 사건이 최소 2건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 정부에 접근하는 방식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을 가능성을 뜻한다고 전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이민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연방정부는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이민자들에 대한 감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는 최근 시민권 신청 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며 시민권 취득 과정의 부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뉴저지에 거주하는 가프르 알리에프가 테러 조직과의 연관성을 숨기고 시민권을 신청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직후 발표됐습니다. 알리에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테러 조직과 연관된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020년 시민권 신청서에는 관련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당국은 이를 의도적 허위 진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리에프가 유죄를 받을 경우 최대 15년형의 징역형과 총 5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USCIS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와 비자 신청자들도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 신청 시 제출되는 소셜미디어 기록 등도 중요한 심사 요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어린이 차량 안전 강화 법안이 추진돼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반드시 뒷좌석에 앉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차량 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카시트 법안은 로리 윌슨 주 하원 의원이 발의했으며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반드시 뒷좌석에 앉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법안에는 또한 10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 그리고 신장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13세 미만 아동은 부스터 카시트 착용이 필수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신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조수석 탑승이 금지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8세 미만이거나 키가 4피트 9인치 이하일 경우 조수석 탑승이 금지되며 뒷좌석에 앉더라도 카시트나 부스터 시트 사용이 요구됩니다. 이 같은 안전 규정 강화를 두고 전문가와 부모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이프 키즈 그레이터 세크라멘토의 코디네이터 제니퍼 루비는 현재 기준은 키가 작아 안전벨트가 제대로 맞지 않는 어린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베이 지역에서 3만 건 이상의 카시트 점검 경험이 있는 전문가 벤자민 아리아스는 나이보다는 안전벨트가 아이의 몸에 어떻게 맞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거 어린이 병원 근무 중 교통사고로 얼굴에 에어백이 작동해 안경이 코에 박힌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전직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이자 현직 주 하원 의원인 톰 레키는 현장에서 아이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없는 경우 법 집행이 어렵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최근 주 하원 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신장 기준 등 구체적인 조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한 남성이 고기칼로 어린 조카 4명을 찌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 벤슨 허스트의 한 가정집에서 49세 남성 롱첸이 8세부터 16세 사이의 어린 소녀 4명을 고기칼로 찌르는 끔찍한 사건이 7일 오전 10시 30분경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11세 피해 소녀가 공격 중 방 안에 숨은 채 911에 신고하며 삼촌이 자신과 동생들을 찔렀다고 말했고 함께 있던 어린 남자아이는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집안에서 아이들의 비명을 듣고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했으며 피 묻은 고기칼을 든 첸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첸이 돌진하자 경찰은 그를 총으로 제압했고 첸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는 또 다른 피 묻은 칼도 발견됐습니다. 피해를 입은 4명의 소녀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첸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친척으로 알려졌지만 이전까지 가정폭력 전력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며 구조에 기여한 11세 소녀와 남자아이의 용감한 행동이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제 노동 정황이 확인된 한국 최대 염전의 소금을 미국이 수입 차단합니다. 전성구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정부가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염전인 전남 신안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 수입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미국 관세 국경보호청은 태평염전에서 강제 노동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며 해당 소금 제품에 대해 인도 보류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CBP는 현지 시간 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 노동 사용이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WRO를 발효했다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미국 입국 항구의 모든 CBP 직원은 해당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평염전에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착취,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협박과 위협, 신체적 폭력, 과도한 노동과 임금 미지급 등 국제노동기구가 정의한 강제노동 지표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CBP는 이번 조치가 강제노동 및 전세계 노동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트 플로레스 CBP 청장 대행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며 이러한 제품은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되어 미국 경제를 위협하고 공정 경쟁을 해친다고 강조했습니다. CBP는 ILO 통계를 인용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800만 명이 강제 노동에 처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잔 토마스 CBP 무역국장 대행도 공급망 내 강제 노동을 근절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산 천일염의 대미 수출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며 국내 염전 산업의 노동 환경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로컬 뉴스입니다. 시카고 내 한인 세탁소가 전소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시카고 노스사이드의 한인 드라이클리닝 업체가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WGN 보도에 따르면 화재는 지난 4일 시카고 레이븐우드 크리스탈 클리너에서 발생했습니다. 크리스탈 클리너는 일리노이 한인 세탁협회 연재경 전 이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옥상에서 화염과 짙은 연기가 쏟아져 이웃 주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시카고 소방서에 따르면 크리스탈 클리너는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인 패터스는 세탁소는 내가 그곳에 있었던 만큼 오랫동안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다며 정말 좋은 사람들이 그곳을 운영하고 그들이 사업장이 소실된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사업장 내부는 전소된 모습입니다. 연지경 전 이사장은 본부와의 통화에서 사업장이 3칸인데 가운데가 전소됐고 양쪽 공장 기계들 있는 곳과 가구점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연 전 이사장은 그러면서 현재 사업장이 80%가 전소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40년을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했는데 이렇게 되어 너무 안타깝다고 심정을 전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티비 시카고
윈TV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TV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